각 팀에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외국인 선수들이 정말 많죠. 너무 잘해서 기억에 남는 레전드 외인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은 다른 의미로 팬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회자되는 레전드들도 있습니다. 잊고 싶어도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런 선수들, 다들 한 명쯤은 떠오르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가슴이 웅장해지는 조금 다른 의미의 레전드 용병 라인업. 이들이 모인다면 과연 어떤 팀이 탄생할까요? 한때는 팬들의 마음을 뒤집어놨지만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그 이름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일단 제가 포지션별로 나올 선수들의 소속 구단들을 먼저 표시해뒀습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지명타자를 포함해 포지션별로 한 명씩, 그리고 선발 투수 역시 단 한 명만 선정할 예정인데요. 선정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제 기억 속에 깊게 박힌 선수들, 그런 선수들 위주로 픽했으니까요. 그냥 가볍게 재미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 포수 먼저 선정할 건데요. 사실 KBO 역사에서 외국인 포수는 거의 전무했죠. 하지만 2019년 NC 다이노스는 당시 약점으로 꼽히던 포수진 강화를 위해 포지션이 포수인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데요. 네, 가슴이 웅장해지는 용병 라인업의 포수 포지션은 영입만으로도 큰 관심을 모았던 크리스티안 베탄코트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시즌 NC는 포수 포지션 강화를 위해 베탄코트 선수만을 영입한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리그 최고의 포수 중 한 명이었던 양의지 선수를 거액을 들여 영입했던 시즌이기도 했죠. 이로 인해 시즌 전부터 두 포수의 공존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제법 나왔는데요. 하지만 의외로 시즌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개막 후 3경기에서 홈런 2개를 터뜨리며 팬들에게 묘한 기대감을 안겨줬죠. 4월까지 포수보다는 외야수나 1루수로 자주 출전하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5월부터는 포수로도 간간히 출전하며 안정적인 포수 수비를 보여주긴 했지만 타격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급기야 10억짜리 백업 포수라는 별명까지 등장합니다. 또한 경기 중 덕아웃에서 삐죽거리거나 주심 판정에 불만을 품고 장비를 집어던지는 등 존재 자체가 팀 분위기를 흐리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죠. 이후에도 타격 부진은 끝이 없었고 결국 7월 3일 웨이버 공시, 그렇게 베탄코트는 NC 역사상 최악의 외국인 타자라는 오명을 남긴 채 조용히 한국을 떠나게 됩니다. 네, 다음은 1루수입니다. 사실 많은 용병 타자들이 오고 가는 자리인 만큼 어떤 선수를 뽑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요. 제 선택은 LG 팬분들의 멘탈을 단체로 붕괴시킨 남자 로닝맨 제임스 로니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로니는 2017년 7월 발목 부상을 당한 히메네스의 대체 용병으로 영입된 선수인데요. 메이저리그에서 11시즌을 경험한 베테랑 출신이었기에 기대감도 꽤나 컸었습니다. 하지만 로니는 엄청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23경기에 나와 타율 2할 7푼 8리 3홈런, 나쁘지 않은 성적이었지만 치열한 가을 야구 티켓 싸움이 한창이었던 트윈스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느껴지는 상황이었죠. 거기에 8월 말에는 10경기 타율이 2할 초반에 머물렀고 결국 1군에서 말소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진짜 전설이 시작되는데요. 2군 강등 조치에 불만을 품은 로니는 구단과 아무런 상의 없이 짐을 싸서 미국으로 떠나버리며 소속팀을 무단 이탈해버립니다. 구단 측에서 로니의 미국행을 말리려고 했지만 싹 무시하고 떠나버렸다고 하죠. 이후에 팬들 사이에서는 로닝맨 이천으로 가랬더니 인천으로 가버렸다 등 전설적인 드립이 쏟아져 나왔고요. 외국인 타자 없이 잔여 시즌을 치러야 했던 트윈스는 6위로 시즌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루스입니다. 이 자리 역시 트윈스 출신이네요. 바로 2022년 로벨 가르시아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사실 가르시아 선수가 영입되기 전까지 트윈스에서는 정말 끔찍한 외인 타자 잔혹사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 시작은 2021년에 영입된 저스틴 보어 선수였죠. 정말 암울한 성적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히 시즌이 끝난 후에 방출됐고요. 이전 시즌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무조건 잘 치는 타자를 데려오겠다고 호언장담하며 당당하게 데려온 선수가 바로 리오 루이즈. 당시 팬들은 아무리 못해도 보어보단 낫겠지라며 입모아 말했지만 그 보어보다도 못했습니다. 정말 폭망했죠. 그리고 이 루이즈 선수의 대체로 들어온 외인 타자가 바로 로벨 가르시아 선수입니다. 2루 수비 보강과 함께 스위치 히터로 기대를 모았고 7월 말에 데뷔한 이후 8월에는 어마어마한 퍼포먼스를 보이며 드디어 외인 타자 암흑기에서 탈출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죠. 하지만 9월이 되자 엄청난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공을 아예 맞히지 못하는 수준이었고요. 월간 타율 7푼 7리라는 충격적인 숫자를 찍고 결국 웨이버 공시. 그렇게 LG 팬들의 희망은 또다시
또다시 절망으로 바뀌었고 보어, 루이즈, 가르시아, 전설의 보르갈 트리오가 완성되고 맙니다. 그리고 이 보르갈 시대가 끝난 직후 한 외국인 타자가 등장하면서 이 최악의 외인 타자 잔혹사를 끊어내는데 성공하죠. 자, 이제 3루수입니다. 이 자리 역시 다른 의미로 참 레전드였던 선수였죠. 2020년에 키움에 영입된 테일러 모터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사실 이 선수는 영입 당시부터 워낙 저렴한 금액에 계약한 데다가 기대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많았던 선수였는데요. 이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개막 이후 8경기에서 타율 1할 1푼 1리라는 엄청난 부진, 여기에 장점으로 평가받던 수비에서조차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며 1군 말소, 복귀 이후 2경기에서도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종 성적 10경기 1할 1푼 4리 초라한 성적만을 남긴 채 시즌 개막 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방출되고 맙니다. 근데 사실 10경기밖에 안 뛰었으면 아무리 부진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다려줄 법도 하잖아요. 근데 모터는 왜 이렇게 빨리 짐을 싸게 된 걸까요? 문제는 야구 외적인 구설수였습니다. 일단 이 당시는 코시국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다면 격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여기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시즌 중에 모터와 사실혼 관계였던 여자친구가 한국에 입국한 뒤 시설 격리 중 제공받은 음식에 대해 걔한테도 안 줄 음식이다 라는 다소 강한 워딩의 불만 글을 SNS에 올리게 된 거죠. 모터 역시 그 글을 리트윗하며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팬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고 부진한 성적에 더해 팀 분위기까지 망친다는 비판이 쏟아졌죠. 결국 모터는 성적도 태도도 모두 실패한 용병으로 낙인 찍히며 빠르게 방출되었고 히어로즈 역사에 남을 전설의 외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유격수인데요. 이 자리는 성적도 정말 처참했지만 응원가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선수입니다. 네, 유격수는 이름부터 상당히 범상치 않은 선수죠. 니코 구드럼 선수를 선정해봤습니다. 사실 구드럼 선수는 KBO에서 주로 3루수로 나섰지만 간간히 유격수로도 출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유격수 자리에 넣어봤는데요. 구드럼은 2023 시즌 잭 렉스의 부상으로 인해 대체 외국인 타자로 영입된 선수였습니다. 내야와 외야가 모두 가능한 유틸리티 플레이어로 평가받았고 당시 롯데의 서튼 감독은 1년 가까이 지켜본 선수라며 기대 이상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기대는 곧 실망으로 바뀌었죠. KBO에서 소화한 50경기 동안 실책만 무려 13개, 굉장히 임팩트 있는 실책을 여러 번 보여주면서 롯데 팬들의 뒷목을 잡게 만든 선수였습니다. 게다가 타격에서도 침묵, 50경기 동안 무홈런, 장타력은 실종되었고 그나마 시즌 막판에 타율을 3할 가까이 끌어올렸지만 팀이 가을 야구에서 멀어진 뒤였기 때문에 의미 있게 다가오진 않았습니다. 결국 시즌 종료 후 보류 명단에서 제외되며 짧고 강렬했던 KBO에서의 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가슴이 웅장해지는 용병 라인업 내야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외야수와 지명 타자를 뽑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지명 타자를 뽑아보겠습니다. 이 자리는 SK 팬분들이라면 이름만 들어도 속이 쓰린 선수죠. 루크스카 선수를 지명 타자로 선정했습니다. SK는 2014 시즌을 앞두고 루크스카 선수의 영입을 발표했는데요. 메이저리그에서만 100홈런을 넘게 때리는 선수의 KBO 무대 등장은 팬들에게 엄청난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하지만 팬들의 기대와는 달리 잦은 부상에 시달리며 팀이 81경기를 치르는 동안 단 33경기 출전에 그쳤고 메이저리그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계륵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시즌 초반까지만 해도 스캇 선수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이만수 감독조차 도대체 안 아픈 데가 어디냐라며 불만을 드러낼 정도였죠. 그리고 하나와의 경기를 앞둔 7월 15일 결정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사복 차림으로 경기장에 등장한 스캇이 이만수 감독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언성을 높이더니 구단의 관리 방식에 불만을 토로 급기야 손가락질까지 하며 정면 충돌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다음날 바로 웨이버 공시 팀에서 퇴출되며 스캇 항명 사태는 그렇게 막을 내리게 되죠. 현역 메이저리거 출신이라는 화려한 출발, 하지만 끝은 참담했던 그 이름. 결국 그는 SK 역사상 최악의 외국인 타자로 기억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익수를 선정해보겠습니다. 이 선수는 실력은 처참했지만 응원가 하나만큼은 기가 막혔습니다. 네, 우익수는 두산 베어스 외국인 타자 역사상 최악의 성적을 기록한 파레디스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두산은 2018 시즌을 앞두고 80만 달러라는 거액을 안기며 야심차게 파레디스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사실 이 선수는 개막 시리즈에서 홈런 1개를 친 거 외에는 정말 보여준 게 아무것도 없는 수준이어서 딱히 할 말이 없는 선수였습니다. 처참한 타격 성적 외에도 수준 이하의 수비 실력까지 보여주면서 파레 깁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죠. 결국 21경기만을 소화한 채 방출이 되고 맙니다. 네,
그냥 응원가 하나만 남기고 쓸쓸히 퇴장한 파레디스 선수였습니다. 자, 다음은 중견수입니다. 이 자리는 기아 출신 선수를 선정해봤는데요. 기아는 2019 시즌을 앞두고 타이거즈 역사상 최고의 외국인 타자로 평가받았던 버나디아와의 재계약을 포기합니다. 2년 연속 뛰어난 성적을 보여줬던 버나디나였지만 타이거즈에서는 30홈런 이상을 칠 수 있는 거포를 보냈고, 이때 한 선수가 스카우트 레이더망에 포착되었죠. 네, 중견수 자리는 제레미 해즐베이커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큰 기대를 모으며 영입했던 해즐베이커 선수였지만 시즌 개막 첫 경기부터 치명적인 수비 실책으로 패배의 빌미를 제공하며 상당히 쎄한 시작을 알리는데요. 그리고 이 쎄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공수에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던 이 선수는 결국 단 11경기만을 소화한 채 2군으로 내려가게 되죠. 이게 끝입니다. 더 이상 이 선수를 볼 수는 없었고요. 2019 시즌 1호 퇴출이라는 굴욕을 당하며 한국 무대를 떠나게 되었죠. 이후에 부진한 용병 타자들이 등장할 때마다 다들 해즐베이커와 비교를 당하는 등 망한 용병의 대명사로 남게 되었죠. 이제는 좌익수인데요. 이 자리는 하나이글스 로고만 봐도 누가 나올지 다들 예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KBO 외국인 타자 역사상 최악의 성적 하나이글스의 브라이언 오그레디 선수를 좌익수로 선정했습니다. 오그레디 선수는 2023년 총액 90만 달러에 계약하며 하나이글스 유니폼을 입었지만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참담했는데요. 사실 워낙 이 방면에서 전설로 통하는 선수라 굳이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어느 정도였냐면 80타수 43진, 두 타석에 한 번꼴로 3진을 당하는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항상 덕아웃에 시무룩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안타까움을 자아낼 정도였죠. 결국 22경기 타율 1할 2푼 5리 무홈런이라는 초라한 성적만을 남긴 채 하나에서 퇴출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퇴출 이후에는 자신의 부진을 깔끔하게 인정했고 팬들과 동료 선수들이 너무 좋았고 한국에서의 기억이 행복했다라는 쿨한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죠. 오그레디 선수의 등장 이후에 조금이라도 못하는 타자가 나오면 이름 뒤에 그레디를 붙이는 밈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 초반에 극심한 부진에 빠졌던 플로리얼 선수 역시 풀그레디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었죠. 자, 마지막 선발 투수입니다. 삼성 로고만 봐도 다들 누가 나올지 감이 오시죠? 선발 투수는 최악의 외국인 투수 에스마일린 카리데 선수를 선정했습니다. 카리데 선수는 2013년 7월 기존 외국인 투수 로드리게스의 대체 용병으로 연봉 12만 달러를 받고 삼성 유니폼을 입게 되는데요. 불펜에서 간단한 테스트를 거친 후 8월 9일 하나전에 선발 등판하게 되지만 1과 3분의 1이닝 5피안타 4볼넷 6실점이라는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의 투구를 선보이며 조기강판되었습니다. 영입 당시 150km 이상의 강속구를 던진다는 소개와는 달리 실전에서는 140 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고 팔꿈치에 뼈 조각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결국 카리데는 3경기 2와 3분의 1이닝 1패 평균 자책점 27이라는 전설적인 기록만을 남긴 채 전력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되는데요. 애초에 부상을 숨긴 것도 모자라 재활은 재활대로 받고 연봉은 연봉대로 챙기고 심지어 삼성에게 우승 보너스까지 요구했다고 하니 속이 터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구단을 등쳐먹었다는 평가까지 받으며 카리데는 KBO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외국인 투수로 남게 되는데요. 이 악명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꾸준히 회자되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가슴이 웅장해지는 용병 라인업이 완성되었습니다. 한때는 기대를 한몸에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팬들의 멘탈만 털어놓고 떠난 이름들. 하지만 또 이런 선수가 있었기에 그때 그 시절을 추억하기도 하고 제가 이런 컨텐츠도 만들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잊고 싶어도 절대 잊혀지지 않는 외국인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구에 미친 남자 야친남 너클볼이었습니다.